결혼 첫날 밤 시어머니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며느리는 아래, 아들은 윗자리.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던 손이 잠깐 멈췄다. 농담인 줄 알았다. 아니었다. 결혼해서 처음 시댁에 갔을 때였다. 현관은 반짝였고 거실엔 오래된 진열장이 줄지어 있었다. 가난했는데 체면은 잊지 않았다는 시간의 전시 같았다. 빨래를 널었더니 시어머니가 빨래방 앞으로 나를 불렀다. 누가 속옷을 마구잡이로 올려. 나는 바지거리에 내 것과 남편 것, 그리고 수건을 사이사이에 끼워두었다. 같이 말리면 빨리 마르잖아요. 남자의 것은 위, 며느리는 아래, 우리 집은 위아래가 분명해야 해. 그 말의 마지막 음절이 유난히 날카롭게 내 귀를 파고들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빨래 앞에서 숨을 죽이는 법을 배웠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서 비명이 터졌다. 이게 뭐야? 서랍 위에 개켜둔 빨래 더미. 맨 위에 남편의 속옷, 그 아래 내 속옷. 어제 분명히 남자 것이 위라고 했지? 왜 내 것이 윗자리에 올라? 급해서 그랬어요. 남편 출근이 급해서. 그녀는 나를 찌푸린 눈으로 후뒀다. 너는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너는 우리 집안 질서를 무너뜨려. 작은 것에서 큰 게 무너지는 거야. 내가 침묵하자 그녀는 서랍을 통째로 들어 바닥에 던졌다. 속옷이 모두 땅바닥에 흩어져 버렸다. 그 장면은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속옷을 가장 아래에 숨겼다. 바닥보다 더 아래에. 시어머니는 짠 걸 넘어 인색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많았다. 집집마다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 상가, 건물의 등기부에 그녀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었다. 그럼 이 정도면 부디 굶어가며 전략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남편은 엄마 취미야 모으는 재미. 라고 했다. 모으고 제대로 쓰시지도 못하는 시어머니가 안쓰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연민의 감정도 잠시였다. 돌잔치 예약 때문에 고급 한식집을 알아봤다. 좋은 날이니 맛있는 걸 가족끼리 먹고 싶었다. 예약한 식당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메뉴판을 넘겨보며 눈을 가늘게 뜨더니 박차고 일어섰다. 여기 다 합쳐서 50만 원? 코스가 그렇대요. 등쳐 먹네. 여기가 임금님 수라상이라도 돼? 나를 호구로 보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살 거예요. 그렇게 말만 해놓고서 결국 사는 건 나 일지 몰라서 그래. 그리고 사놓고 이 애미한테 생색 내려고 하니? 너는 씀씀이가 왜 이렇게 크니? 주변 시선이 동시에 우리에게 꽂혔다. 난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다. 그녀의 논리는 묘하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다. 명절 사흘 전이었다.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시장에서 김을 샀다. 10장에 4,000원. 시어머니는 시장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3장 더. 내가 이 근처 상가 3개 가진 사람인데 이 정도 사람 대우는 해야지. 나는 뒤에서 팔꿈치로 남편을 찌르며 그만하자 눈짓을 했다. 시어머니는 내 행동을 눈치챘는지 보더니 보란듯이 더 크게 말했다. 아, 며느리야. 배워라. 돈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는 사람이 대우받아야 하는 거야. 우리는 결국 더 이상 할인 안 해준다는 이유로 김을 내려놓고 와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의 말이 귀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돈은 받는 사람이 조심한다. 드디어 추석 전날 친척들이 몰려왔다. 축의금과 세뱃돈이 오갔다. 시어머니는 모든 봉투를 받아 거실 금고 위에 가지런히 올려놨다. 밤이 깊었을 때 그녀가 나를 부르더니 예쁜 금색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내 거다.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
봉투는 묵직했다. 직감적으로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려는데 그녀가 빠르게 내 손을 덮었다. 받아. 그리고 내일 아침 바로 갖고 와. 금고에 같이 넣자. 그 말이 묘하게 찝찝했다. 그러나 나는 받지 않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받았다. 그날 밤 침대맡에 봉투를 놓고 한참을 봤다. 돈은 무섭다. 특히 누가 준 돈은.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님 금고에 내가 받은 봉투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금색 봉투를 침대 맡에서 찾았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내 봉투가 없었다. 나는 얼굴이 하얘졌다. 어떻게 잃어버렸단 이야기를 하지. 다음 날 모든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봉투를 다시 걷어서 꺼내 세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어젯밤에 내가 너한테 네 몫이라며 봉투를 줬지 어딨어? 왜 안 갖고 왔어? 어제 분명히 침대맡에 두고 잤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침에 안 갖고 온 이유가 뭐야? 금고에 넣자고 했잖아. 사촌 누나가 이유가 있겠지 천천히 찾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전화기를 들었다. 경찰 부를게. 어머니, 남편이 소리를 질렀다.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하자고요. 그녀는 눈이 시뻘개져서 말했다. 돈 문제는 집안 문제가 아니야. 법의 문제야. 그녀가 112를 누르는 순간 내 무릎이 툭 주저앉았다.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른 게 하나 있었다. 거실 카메라. 지난달 집 안정리를 하면서 그녀가 도둑 예방이라며 설치한 거실 CCTV. 나는 거실 중앙을 가리켰다. 정 그러시면 CCTV 돌려보면 되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안색의 핏기가 사라졌다. 됐다 없어졌다. 셈치지 뭐. 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조카에게 부탁해서 재빠르게 모니터를 켰다. 전날 밤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봉투들을 금고 위에 정렬하는 모습, 그리고 한 봉투를 집어들고 작은 미소를 짓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그 금색 봉투를 식탁 의자 밑에 살짝 밀어 넣었다. 장면은 분명했다. 숨기듯 그러나 익숙하게. 저건 어제 밤. 시어머니가 화면을 보며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말했다. 의자 밑에 왜 있지? 조카가 의자 밑을 뒤져 봉투를 꺼냈다. 내가 받았던 금색 봉투였다. 금액도 그대로였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내 봉투를 숨긴 것이다. 왜 그러셨어요? 내 입에서 나온 떨리는 목소리는 내 것 같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말했다. 시험해 보려고. 네? 돈은 사람을 드러내. 내가 어떤지 보려고. 남편이 탁자를 쾅 치며 일어섰다. 엄마 미쳤어? 이게 사람한테 할 짓이야? 시어머니는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다. 난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아래 것을 시험하는 건 예부터 내려오는. 아래 것? 지금 누굴 말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터졌다. 시어머니는 정색했다. 며느리는 아래야. 돈을 진 사람이 위고. 그 순간 내 안에서 겨우 참았던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새 발빠르게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파악한 뒤 정리했다. 분실 신고였는데 발견됐네요. 다행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경찰이 돌아간 뒤에도 친척들은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사람들이 떠난 다음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그녀와 남편과 나. 나는 한동안 침묵했다. 미안하다는 말 하실 건가요? 내가 속옷을 네 남편 것보다 위로 얻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속옷이요? 위아래가 뒤바뀐 집은 돈도 뒤집혀. 그녀는 내가 접시를 올리는 순서, 수건 정리하는 방향, 심지어 양말을 짝 맞추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시 읊었다. 마치 내 죄목처럼. 남편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나는 캐리어를 쌌다. 남편은 방 문턱에 서서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어? 엄마 설득할게. 나는 접이식 가위를 가방 옆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야. 설득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난 정확하게 느꼈어. 어제 경찰 부르려 할 때 당신이 가만히 있었던 그 침묵의 시간. 그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나도 당황해서. 나는 그 무릎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한동안 근처 호텔에서 따로 지냈다. 한 달 후 그녀가 종합검진에서 고혈압과 협심증 경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남편이 울먹이며 전화했다. 한 번만 와줄래? 나는 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와서 북한에서 피난 와서 힘들게 고생하신 시어머니의 서사와 함께 무릎을 꿇었다. 나는 남편을 봐서 한번 시어머니를 방문하기로 했다. 병실 문을 열자 그녀는 창밖만 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물컵을 들어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그날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사람을 시험하면 안 됐어. 네, 근데 집안 질서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얘기라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래로 자신 없게 뜨며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나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엄포를 남편에게 두었고 그 말은 진심이었다. 다음 명절 나는 달라져 있었다. 우리 식구는 처음으로 반은 사서 반은 만들었다. 영수증을 들여다보던 그녀가 잠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는 낼만하네. 아무에게도 등쳐먹는다고 소리치지 않았다. 빨래를 개켜 서랍에 넣는다. 맨 위 칸엔 수건, 그 아래 양말. 한 칸을 비워 남편의 것과 내 것이 나란히 놓인다.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로 나란한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휴대폰이 울린다. 남편의 메시지. 오늘 저녁 내가 고른 데 가자. 내가 계산할게. 엄마도 같이 가자고 하진 않았어.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전과 다르게 조금 편안해 보인다. 나는 서랍을 닫는다.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문득 첫날의 속삭임이 떠오른다. 며느리는 아래. 이제 나는 속으로 대답한다. 나는 사람을 위에도 아래에도 놓지 않는다. 현관을 나서는데 하늘이 맑다. 돈은 여전히 무섭지만 더 이상 누가 준 봉투에 갇히지 않는다. 체면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더 이상 내 속옷의 자리를 흔들지 못한다. 나는 가방을 메고 문을 잠근다. 딸깍 작지만 분명한 소리. 그 소리가 내 안의 경계선을 따라 멀리 퍼져나간다. 오늘의 나는 아래도 위도 아닌 내 자리에 산다.